경마코리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 김영균 백동현입니다. 9월 21일 토요 경마가 펼쳐집니다. 총 13개 경주가 마련되어 있고요. 먼저 오늘의 승부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의 승부처는 7경주 그리고 11경주가 되겠고요. 새벽주계 30년 김영균의 승부처는 5경주와 10경주 그리고 강 팀장은 4경주와 13경주를 중점적으로 공략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 경주 집중 분석 코너 백동일의 전개도는 9경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적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하루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주 1000m 서울 1경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3번 로파드 세븐 안쪽에 있는 10번 레드클라우드와 2위 싸움을 벌입니다. 4번, 3번, 10번 순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첫 번째 경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총알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경주의 중심 세력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백동일 의원이 먼저 경제 중심과 또 배팅 전략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 이제 휴장 이후에 이제 경마이다 보니까 분명히 변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당일 주로의 상황도 이제 변해 있을 거고 마필의 무엇보다 기본적인 컨디션 체크가 가장 중요할 듯 싶고요. 1경주부터는 흐름을 좀 주시하시면서 가볍게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편성 자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드러났습니다. 6등급에서도 기복을 좀 심하게 보이는 전력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무엇보다 드디어 입상 찬스를 맞은 그 마필 한마디 마필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안쪽에는 1번마 농부에 수출한 전력이죠. 이제 3세에 데뷔를 했던 마필인데 데뷔 전 분리했던 외곽에서 아쉬웠었고 직전에 인코스에서 좀 말이 기대면서 나왔거든요. 전개가 좀 나오질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직선 추진 시의 탄력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대들이 굉장히 여유가 없고 스피드 마필도 피했는데 인코스로 부여받은 농부에 수출하려면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여기서는 절대 놓칠 이유가 없는 편성 우위 마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뭐 이런 조건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예, 자 도전 마필 중에서 훈련 우수 마필 한 2마리를 좀 압축을 해주시죠. 네, 우선 살펴볼 마필 휴양 후 출전이지만 휴양 전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기에 이제 순발력까지 좋아진 4번마 대지여걸 지하주 기수가 이번 주에 딱 요거 한 마리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백전보다 훨씬 더 발놀림에 힘도 실려 있고 또 순발력도 좋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선행 강공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앞선 장악을 한다면 그냥 한 바퀴를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변화 보이는 복병마 한두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안쪽에 2번마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체중이 급격하게 많이 불면서 몸놀림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성적이 나와주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제 직전 대비 한결 가벼워진 그런 발놀림 거기에 경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번마 마하네단도 충분히 입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체크 사항이 있으면 백동일 의원이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뭐 1번 농부의 수차를 필두로 해서 대지여걸 같은 경우는 좀 저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지하주 기수가 한 마리 기승하고 한 마리 만들어준 것도 좋지만 3초 채용주 만방에서도 이 마필 한 마리만 지금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변수가 된다라면 5번마 서울매직이라는 마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11전을 치르면서 딱 한 번의 입상이 약간 좀 느린 레이스에서 선두권 공략에 성공했을 때 편한 레이스를 탔을 때 좀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 최근에 레이스는 좀 빨랐거든요. 근데 모처럼 상대들도 약해졌고 마필도 회복세로 돌아왔고 편성도 좋아졌던 만큼 박병원 기수의 이제 재기승인 서울매직은 선두권 공략에 성공할 시엔 이번 편성에서 정말 무서운 마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3창만 꽂아줘도 3복이나 3쌍 이용해서 때려 먹을 수 있는 복병마니까 꼭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고 첫 경주예요.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1번 농부의 수차 중심으로 총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주의 1000m 서울 2경주 이번 경주는 난타전의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뭐 언뜻 봐서는 7번 파이트 코멧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능력 상세가 뚜렷하니까 인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묘하게 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 경주가 서울 이경주인데 우리 백동일 위원의 생각은 어떤가? 또 분석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저는 솔직히 좀 1, 2경주 자체에서는 좀 크게 이변보다는 좀 이제 인기만 옥석으로 좀 판단을 많이 했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화이트 코멧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불안한 요소를 보였던 모습은 있지만 지금 상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빠른 마필이 지금 전혀 없는 구도에 다시 이번엔 좀 더 편안하게 선행 장악까지 가능해져서 화이트 코멧을 뭐 전개나 능력상에서 이 마필을 좀 약하게 보기에도 좀 어렵다. 좀 대안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전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2번 이글아이가 인기를 끌어줘도 좀 해왔던 모습이 상당히 여유가 많더라고요. 능력 부진을 직전에 받고 나서 재검 당시에는 오히려 그냥 마필을 땡기면서 바닥에서 한번 가볍게 한번 놔주면서 걸음을 체크하는데 여유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10번 이글아이는 당연 상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보려는 모습은 여기서 분명히 이두의 인기를 끌다 하더라도 이두의 기본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을 좀 인정하자 그런 어느 부분이네요. 정도는 예, 어느 정도는. 자, 그렇다면 인기마가 빈틈을 보일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훈련 우수마를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안쪽에 4번마 페더럴킹 아직 나이 어린 2세마인데 일단 2세마 경주 출전 자격은 끝났죠. 3전을 지금 뛰었기 때문에 2세마 출전 자격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이제는 국산 6등급 경주를 골라서 써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49조의 지용철 조교사가 굉장히 훈련 강도를 높여놓고 훈련을 했고 마누엘 기수 전담으로 이 마필을 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보다는 한결 스피드가 잘 나와주고 있고 탄력감도 좋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4번마 페더럴킹 충분히 이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까지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바로 옆에 5번마 기로 요건 뭐 보여준 성적은 그야말로 형편없죠. 바닥권만 헤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23조의 유재길 마방에서 가장 공들인 이번 주에 가장 공을 들이면서 그나마 성적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마필이 바로 5번마 기로라는 얘기죠. 박병현 기수로 또 안장까지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준 만큼 되든 안 되든 최선의 승부를 해줄 보병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엮어서는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2강의 우수한 능력을 일단은 인정을 하되 거기에 훈련 우수 마필 4번 페더럴킹 거기에 5번 기로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경마코리아 예상 잘 참고하셔서 또 우리 백동일 위원과 김영균 전문가의 예상을 잘 참고하시고 분석을 참고하셔서 배팅 전략 세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000m 서울 3경주입니다. 이제 막 데뷔전을 치르는 2세 기대주가 대거 출전하였고 또 능력이 검증된 8번 스트롱퀸이라는 마필이 이제 군계 1학의 우승 후보로 나선 가운데 먼저 8번 스트롱퀸을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스트롱킨도 이제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계속 이제 인기마긴 하지만 높게 평가했던 이마필들이 조건 자체를 자꾸 잘 만나고 있어요. 오전에 3경주까지는 스트롱킹 같은 경우도 데뷔전은 뭐 최강팀, 컴플리트 킹덤, 뭐 최강의 이제 마방 기재주들과 뛰면서 아쉬웠다 할지라도 직전에 아예 선두권까지 공략을 나서면서 선행 나섰던 마필을 죽이고 싸워서 죽이고 자기가 입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유가 많았어요. 또 빠른 스피드형 마필을 피한 뭐 데뷔전이지만 스피드가 떨어지는 마필들이 많아서 여기서도 입상 자체를 좀 의심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평가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하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장 눈길이 우선 먼저 가는 그런 상대마로는 외곽의 10번마 헤리티지 10마 승부에 유난히 강한 44조의 김학수 마방의 마필입니다. 요거는 이제 멀로 기수가 주행 심사를 통과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모래에 대한 적응이 좀 덜 돼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겠고 모래만 맞지 않는다면 데뷔 전부터 바로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혁 기수가 같은 소속조 마필들과 강한 병합을 통해서 또 스피드 또 근성 보강 충분히 잘 하고 나오기 때문에 10번마 헤리티지 데뷔 전부터 바로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전개상 그리고 또 싹수 있는 마필 내용적으로 한번 도전말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마필이 인기를 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스트롱킴보다도 이마필이 좀 더 높게 좀 좋다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 7번마 신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이제 분량 이제 포화주류 기록이 04.7이라서
마필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마필은 초반부터 중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단 한 번의 추진 없이 잡고만 누르고서 마필 상태를 점검했던 전력입니다. 그러면서도 마필 스스로 때리는 모습이 워낙에 좋아서 보여줄 잠재력이 상당히 우수했던 7번마 신대로는 승식에 어떤 활용이든지 간에 이 마필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부대로 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2번 월드 비욘드가 주행 심사 시 좋은 걸음을 보였어요. 최외곽이긴 합니다만 네, 요 마필도 신마 승부에 강한 명문 마방 바로 25조 전승규 마방이거든요. 요 마필도 분명히 마방 기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훈련 상태는 이번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전격적으로 이번 경주 12번 월드 비욘드에 기승을 하는데 훈련을 이제 아마 적임 기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기술을 번갈아 가면서 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김동수 기수를 올려놨는데 이현종 기수가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현종 기수가 토요 경마에는 이제 기승 정지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김동수 기수를 태운 것 같은데 훈련 상태로 봐서는 이마필 데뷔 전부터 바로 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탄력감이 좋고요. 주행 심사 때는 이제 20% 포화주로 기록입니다만은 걸음이 더 늘었기 때문에 주행 심사보다는 기록 단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 삼경은 일단 발빠른 8번 스트롱키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잠재력 있는 7번 신대로 그다음에 12번 월드 비욘드 거기에 훈련 우수마 10번 헤리티즈 이런 쪽에서 때리고 받치고 작전을 세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3경주 잘 체크하셔서요. 신마 경주니까요. 2세 망아지들입니다.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총알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1000m 서울 4경주는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전장 경마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총알을 좀 만드셔서 우리 또 백동일 위원과 김영균 전문가께서 후반부 또 중반부 좋은 경주를 마련해놨으니까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서 총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긴 자금으로 하루 종일 시원하게 아주 여유롭게 붙어볼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철저히 준비했으니 거두절미하고 배당도 좋고 적중률을 분명히 높일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서울 4경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경주의 1300m 서울 5경주는 새벽조기 30년 김영균의 특급 승부처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5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가운데 제가 조교장에서 이미 눈도장을 아주 제대로 찍어놨고 저의 쌍안경을 그야말로 사로잡았던 그런 마필이 출전하는데 추구를 완전히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적중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도전 세력들도 압축이 가능하고 또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고 있는 강력한 축마에 붙여서 한구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른 5경주를 승부처로 선택을 한 만큼 최선의 승부 또 적중 또 한 수까지 노리는 그런 경주로 만들겠습니다. 예, 서울 5경주 이번 경주도 분명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다음 6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상승세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피드 대결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우리 고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경마코리아 오두마번의 4번 비상등을 지금 경주의 축으로 올려놨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4번 비상등의 선행 여부 우리 또 백동일 의원이 경주 전개의 마술사답게 전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4번 비상등의 선행 전개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퍼센티지로 따진다 봤을 때도 한 80%는 가능해요. 지금 와서 이제 왜냐하면 게이트가 좋아졌고 사실 안쪽에 2번마 라운 한니발이나 1번 신부가 최근 따라가는 전개를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3번마 풀모노션의 김영군 기수만 막 싸우려고 덤비지 않으면 좀 편안한 선행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아니면 선행을 못 가더라도 2선 외곽에서 모래 피한 전개가 가능해져서 자기 능력을 표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단거리이기 때문에 걸음발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고 무엇보다 22조 안병기 마방이 굉장히 말을 잘 만들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마방입니다. 그래서 마방 승부지까지 동반돼 있다. 요걸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관심 마필 우리 또 백동일 위원과 김영균 전문께서 먼저
김영균 전문가 훈련 우수 마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외곽에 12번마 가보 풀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문세영 기수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인데 지난번에 인기 순위 1위였던 마필인데 늑발을 하면서 아쉽게 3착으로 밀려났던 그런 마필이죠. 다시 한번 재기승이고 훈련 상태는 그렇게 뭐 좋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훈련 강도도 적절하게 컨디션 조절 위주로 훈련을 했고 걸음을 늘리는 그런 훈련보다는 마체가 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잘 하면서 적당히 체구에 맞는 그런 훈련을 해줬는데 직전 대비 1kg의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는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체중이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그 늑발하고 올라왔던 탄력이라면 이번 경주 정상 출발한다면 충분히 입상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또 다른 도전 마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번 경주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암말 한정 경주로 치러지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암말 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경합하다가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비상등도 저 역시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선행권에서 싸웠을 때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굴까 고민해 봤을 때 저는 7번 매니 스탠드는 여기서 반드시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제 관절염도 있었고 파인키도 있었고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좋아지더니 빠른 레이스에서 취임력뿐만 아니라 선력까지 꾸준하게 발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빠른 페이스 이번 경주입니다. 선두권이 다툴 수도 있어요. 그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7번 매니 스탠드는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 좀 더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능력 상승에 뚜렷하고 또 기록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으니까요. 전개까지. 요건 좋은 체크 포인트니까 7번 매니스탠까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경기는 발빠른 4번 비상등, 힘 좋은 7번 매니스탠드 그리고 외선 강공수고 나서 12번 가보풀킨 이 세 마리 중에서 이제 현장 상태를 체크하셔서 때리고 받치고 작전을 짜시는 거 요걸 한번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000m 서울 7경주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의 특급 승부처 자세한 배팅 전략과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최근 제가 이제 시네마 경주를 자꾸 들고 나와요. 그만큼 이제 그 분석 자체에서 자신감이 없다라면 시네마 경주는 함부로 제가 승부처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편성 자체에서 와, 이 마필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마필 한두가 출전하고 있고 뭐 후차권에서는 뭐 오머 제이스 군주라든가 6번 청담 포리스트 뭐 9번 글로벌 파티 뭐 에스삭스 여러 두의 마필이 언급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마필들보다 이 마필 뭐 대충은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워낙에 지금 준비했던 모습이라든가 내용을 확인했을 때도 가려는 의지까지 확인한 상황이라서 지금 더 팔리기 전에 여기서 때려 먹자고요. 한구라 찬스 준비되어 있고 편성의 압축도 가능하다라면 7경주는 제가 자신 있게 붙어서 이겨드리겠습니다. 예, 백판 레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의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 분명히 이런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한 데는 내용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 의원이 이번 경주를 특급 승부처로 선정했으니까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8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300m 서울 8경주. 자, 이번 경기 이제 조판이 딱 펼쳐졌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건 무조건 터지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 경기는 이제 인기마보다는 복병마의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생각인데 또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백동일 의원과 김영균 전문가의 한번 예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동일 의원이 좀 총평과 함께 또 관심 마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번 편성은 그렇죠. 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승급하는 마필들이거든요. 뭐 6번 골드 히어로라든가 10번 백스핀이 보여준 거름이 있어서 인기도도 끌 수 있지만 두 마필 믿을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기존의 마필들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뚜렷하게 강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주는 좀 의지를 읽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 5등급 경주에서 외산 마필로서 떨어진 마필들 3마리나 됩니다. 4번 마하탄생부터 이제 5번 MJ 파티 그리고 외곽인의 11번 운주영웅 이런 난타전 레이스에선 이런 외산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조건이 좋아진 마필이 바로 4번 마하탄생이에요.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최근 1300m에서의 입상도 좋지만 직전 굉장히 빠른 레이스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상대가 약하고
의지까지 보여줄 수 있는 이번 편성이라면 4번 마하탄승의 스피드는 여기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기습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을 노린다면 이 정도 편성. 저도 4번 마하탄생을 좀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요게 정말 하나짜리입니다. 요건 꼭 좀 한번 안고 가시고요. 좋은 분석 감사드리고요. 자, 김영희 전무님께서 훈련 우수 마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번 경주 경주 편성을 알고 훈련을 했던 마필이 있죠. 7번마 글로리 번이라고 하는 마필인데 최근 전력이 꾸준히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경주 전적 22번 뛰는 동안 우승 딱 한 번 한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전력이 상승되고 있고 박태종 기수가 요 마필 너무나도 좋은 호흡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 강도를 대폭 높이면서 이번 경주 데뷔를 했고 일단은 승부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최선의 승부를 해준다면 경주 전적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입상만이 7번마 글로리번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를 더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외곽의 11번마 운주 영웅 요 마필도 이제 좀 전에 백동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외산마입니다. 외산 4등급에서 뛰던 마필인데 이제 국산 5등급 편성에 나온 그런 마필인데 요 마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마필 스스로가 물고 뛸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약편성에서는 역시 복병마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서울 8경주는요. 우리 또 백동희 의원님과 또 김영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복병마 위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혼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부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2번 당대질주라는 마필이 있어요. 요거 이제 능력상 무조건 약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 마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요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차권까지는 한번 가볍게 노려볼 수 있으니까 삼복이나 삼수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3차권까지 연결해서 2번 당대질주 소액으로 가볍게 누리시는 거 여기까지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8경주는 인기마보다는요 복병마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좀 더 확률이 높다는 거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9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경마코리아 방송팀의 자랑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의 하이라이트 경주 전개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전개대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토요일 경마 9경주입니다. 1300m 4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레이스죠. 나름대로 스피드형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석을 잘 가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장세의 전력들과 현등급의 기복 마필들 간의 접전이 이번 경기의 심포인트인데 우선 성장세의 마필들 중에서도 그리고 현등급 있는 마필들 중에서도 우선 소개드릴 마필은 분명히 정해져 있겠죠. 자,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12마리 나오고 1300에서 발주를 받는데 우선은 변화 없는 마필들 5번이나 6번 이런 마필들은 아예 언급할 가치가 없고요. 경쟁력이 없는 8번, 11번, 12번 정도 이런 마필들도 이 전개도에서 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12번 정상만세 같은 경우는 당일 상태의 여부에 따라서는 삼복 복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마필들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7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초반부 레이스 주도권은 안쪽에 있는 1번은 나라라 힐. 어찌됐든 이 마필도 선행을 나서야 잘 뛰기 때문에 밀고 나올 것이고요. 2번 마이티럭 그리고 3번 제이콥. 이 3두가 우선 선두권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1번 나라라 힐 마이티럭 제이콥은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 이 1번, 2번, 2두의 선행 싸움에서 2번이 좀 더 장악하는 레이스가 가능하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3두 간의 경합 선두권 정리가 될 거고 왼선에서 9번마 라온브라이언도 치고 나올 수는 있는데 이 3두의 스피드를 넘어서는 선행도 힘들고 따라가는 선입에서의 경쟁력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선입권을 볼까요? 선입권에서는 중간권에서 4번 컬러풀 조이가 어찌됐든 조이면서 운영을 해줄 거고 바깥쪽에서는 7번마 수호 그리고 10번마 프라이빗맨까지 역습을 가할 겁니다. 업시락 티치랍 선두 2둠 그리고 중간 선입과 추위권에서 이렇게 전기가 이어질 거예요. 이 레이스는 3코너까지도 계속해서 1번, 2번, 3번, 4번,
뭐 7번, 10번 계속해서 전개가 이어질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여지는 운영은 가능했지만 기본 기조는 이 안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직선에서의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가장 유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3번 마 제이콥을 필두로 이번 경주를 풀어나가셔야 될 텐데 이 마필은 2세 시절부터 잠재력을 강력하게 표출했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마필이 끄는 습성도 보여지고 흐름에 따라 다소 기복을 보이는 모습 속에 아쉬움도 남기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휴양을 다녀오면서 휴양 기간 동안 이제 병력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거세까지 담행하면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직전에 상대들이 굉장히 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줬던 스피드, 탄력은 기존에 보였던 그 모습보다는 결정이 더 좋아졌다는 판단이에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안정감 있는 준비와 이번에는 이제 정상 출전 중이라는 점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번 제이콥은 따라가도 된다는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하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이제 10번 프라이빗맨이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앞선 안쪽에 있는 자리의 마필들 자체가 치열하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10번 프라이빗맨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4번과 컬러풀 조이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할 확률이 높아요. 보여주는 걸음이 세기 때문에. 하지만 매번 보여주고 있는 발주에 대한 불안감 이번에는 상대 마필들을 치고 나설 수 있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높아진 부중과 열창으로 인해서 늘어진 주기까지 인기 마필로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기 중심으로서의 의심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번 마이트랑 역시도 이번 경기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안말입니다.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돼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직전에 빅타르기에서 기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이탈도 기대할 수 있겠죠. 우선적인 이 4대 접합 속에서 3번마 제이콥을 가장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과 우위, 전개 우위. 4도간의 접전 3번 제이콥을 가장 강조드리겠고 3복에 대한 복병의 가치까지 논할 수 있는 마필들 당일 상태 확인 후 좀 더 옥석 가리고 압축으로 보답을 드릴 오늘의 구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경주 1200m 서울 10경주입니다. 구경주에서 백동일 위원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현장 상태 꼭 체크하셔서 전개도를 위주 한번 가볍게 배팅 전략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서울 10경주는 새벽 쪽에 30명 김영균의 토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철저히 새벽 훈련 시 우수 마필을 놓고 공략할 레이스니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0경주 큰 욕심을 부리면서 붙는 그런 승부처는 아닙니다. 결대로 풀어가면서 좋은 적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하겠고요. 일단 훈련장에서 눈도장 찍어놓은 마필 두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필을 우선 일감으로 공략을 할 생각이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적중이 된다면 최대 메인 승부처인 만큼 요거 아주 제대로 또 한 방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하겠고요. 나머지 마필 인기권 마필이라도 제가 훈련 시에 좋게 안 본 그런 마필들 싹 걷어내고 제가 훈련장에서 제대로 상태 좋고 능력되는 그런 마필들만 꼭 집어서 이번 10경주 구멍수 압축해서 적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노려볼 경주니까요. 구멍수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1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700m 서울 11경주 이번 경주는 백동일의 토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백동일이요. 네, 11경주 후반부 가장 강하게 붙어야 될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입니다. 1700m로 치러지고 있고 현등급 기복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예요.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에선 어떤 마필이 좋아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필의 전개가 우위를 더 가져갈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그 가장 큰 장점은 전개라고 봐요. 이제 전개에서 얼마큼 살을 잘 붙여서 좋은 모습을 인사를 드리냐는 건데 저는 이번 경주가 전개의 포인트가 가장 큰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마필까지 내용과 상태까지 확인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 압축 이게 한 큰 중보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10배 안짝에서 딱 정리돼서 때려드릴 수 있는 경주로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일 상태만 확인하면 됩니다. 당일 주로까지만 딱 확인하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선의 한 방 약속된 승리 분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여담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동일 의원이 지난주
부산 경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요 경마하고 일요 경마, 서울 경마에서 많은 실패를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은 백동일다운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동일 자신의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이뤄냈는데 토요 경마, 일요 경마는 백동일다운 예상이 아니라 맞추기 급급한 정말 쥐어짜기 급급한 그런 예상을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돼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자 보니까 우리 백동일 의원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게 변명이 아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 30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경주는 아마 백동일다운 이번 주부터 서유경마 토요일, 일요일 백동일다운 예상을 할 거니까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아마 성적표 딱 나와 있으니까 과연 백동일다운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처럼 짜맞추기 예상을 했는지 한번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봤을 땐 이번엔 백동일 같은 예상을 할 겁니다. 그거 꼭 체크하시고요. 다음 1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리 1200m 서울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스피드형 마필들도 많고 이건 안타전인데요. 일단 선행출하의 2번 문학의 전사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요거에 대한 가능성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계속 우리 이제 강팀장님께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음을 비우고 반드시 그 말씀 지켜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겠고요. 문학의 전사라는 마필 자체는 이번에도 조건은 잘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직전 경주에서 이 마필이 분명히 된다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6월달에 경주에서 선행을 가고 좀 무너졌던 이유 자체가 경주가 끝나고 나서 이 마필이 오른다리 저름이 좀 발견이 됐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가 좋아졌던 직전의 경주에서는 여유 있는 선행력을 발휘했었는데 이번 경주도 크게 압박이 없는 경주입니다. 상태가 크게 나쁜 상태도 아니고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는 모습 속에 전개까지 좋아진 모습이라서 선행 강국 이번 문학의 전사는 이번에도 유리한 조건을 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관심 마필도 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 한두는 이제 뭐 어차피 나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부각을 안 받고 외곽인의 11번 파이널 에센스의 최근의 변화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한 발이 아쉬워요. 스피드는 좋고 가담 능력도 좋은데 그 한 발이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휴양 이후에 이제 직전 경주부터 다시 한번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레이스에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11번 파이널 에센스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가능성 있게 좀 이제 기존보다는 좀 더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다.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훈련 상태 상당히 좋아졌고요. 저도 11번 파이널 에센스는 제가 이제 오두마번 예상에 2차를 돌 정도로 이번 경주 11번 파이널 에센스의 훈련 상태는 직전보다 한결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개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외곽이라는 게 문제긴 한데 이번 문학의 전서가 앞선에서 레이스를 이끄는 마필을 싸그리 교통 정리해주면 반사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파이널 에센스는 좀 관심권. 이건 배당도 있는 마필이니까요. 좀 그렇죠.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훈련 상태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데뷔전에 나서는 10번마 별나라 신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요마필은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고 또 싹수도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 여유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마필인데 한 가지 단점이 좀 끄는 습성이 좀 있어요. 마필 자체가 좀 끄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한 점을 잘 제어를 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훈련을 잘 했고요. 일단 마필이 이제 470km대 나가는 마필 치고는 굉장히 주폭이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번마 별나라 신사가 끌리지 않고 제어만 잘 하고 탄다면 이번만 문학의 전사와 또 동반 입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고 우리 또 경마코리아 고객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 요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바로 1번 힘별이라는 마필인데 분명히 만에 하나 앞선이 경합이 펼쳐질 경우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마필 중에 11번 파이널 에센스도 있지만 1번 힘별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필은 그렇죠. 전형적인 뚝심형 마필이기 때문에 채식 상태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또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는데 이 마필의 전체적인 훈련 상태도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이 마필은 이제 체구가 440kg가 안 나가는 마필입니다. 굉장히 좀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덩치가 좀 적은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주 습보 조교를 빵빵 놔주면서 걸음을 많이 늘렸어요.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번마 힘별 요거는
박태종 기수가 무리하지 않고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역습을 노린다면 충분히 이변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예,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0조 종익 조교사의 절친이 바로 박태종 기수예요. 둘이 동기이기도 하고요. 나이도 같고요. 굉장히 친한 사이고 또 10조 종익 조교사가 워낙에 성실한 조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신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경마코리아에서 일본 흰별을 좀 세게 올려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번에는 출발을 좀 순조롭게 이끌어내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런 판단에 우리 예상팀이 회의를 한 결과 일본 흰별을 좀 세게 올려놨으니까요. 요 마필 출발 잘해주기를 기원하면서 요 마필까지 설명드리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1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끝장 승부입니다. 바로 강 팀장이 노리는 경주고요. 끝장 승부니까 조금 부담은 되지만 뭐 맨날 해왔던 얘기니까요.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철저히 배당만 놓고 배당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이 있으니까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13경주 강 팀장의 끝장 승부죠. 함께 하시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일요경마 방송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